민주당의 결의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온몸에 세상성이 없고 온몸을 던져 아시나 공항에서 국권이었거나 사축에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겠습니다.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 일랑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은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부딪혀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 모여라. 어차피 우리는 한 배의 운명이니까 잦아 쓰라린 세월도 기운빵 뭉친밥에 나날도 자 또다시 일어나 역사의 발맞추고 하나 둘셋 아무도 다시 앞으로 너희 생각이 지난 2월 15일 집행하러 왔을 당시에 채무자 측에서 채무자의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날짜로 협의를 하고 채무자 측 물건을 반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채무자 측의 사진 인도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법원의 결정. 사실은 이제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건조하고 형식적입니다. 실제 판사 한 명이 이걸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판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법 지식과 법 논리 전체를 동원해서 이 사안을 살펴봤는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업장도 콜트콜텍 같은 경우에도 폐업 사업장이었고 생산 과정에 있었어요. 그 회사가 노동조합에도 단전 단수를 했고 법원의 결정은 뭐였냐 하면 노동조합을 사용할 권한이 노동자들이 있다였습니다. 그때 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이 사업장은 가처분 재판부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콜트콜텍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행한 단전 단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예 노동조합 사무실 자체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나는 같은 재판부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같을 건데 어떤 판사는 이것이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어떤 판사는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다 뺐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심이 있고요. 실제로 재판관이 집행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이게 누구의 이익인가라는 거죠. 니토덴코 외에는 그 누구도 이득을 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자도 이익을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한 한국 정부도 이익을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본의 니토덴코라는. 근데 이게 옳은가?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우리는 고용 문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명의 고용 승계라는 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다 물어봐.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법인이 달라서 고용 승계에 의무가 없다. 한결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 문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투자 유치하고 특혜를 줬을 때는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라는 책임이 있는 거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들은 최소한의 고용 유지 의무를 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는 그들한테 고용 승계에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원이 강제 집행을 계속 시도하겠지만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외투 기업에 대한 시각이 심각하죠. 외투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자체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외투 기업을 유치해서 자기들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고 그 기업이 불법 행위를 하거나 아사히처럼 부당노동행위, 노조 파괴, 불법 파견 뭐 이런 범죄를 뭐 저질러고 또 여기처럼 먹튀를 해도 이미 이제 유치해서 성과를 자기들이 다 챙겼고 그 뒤에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불법행위, 아사히글라스처럼 불법행위하는 기업을 굉장히 강하게 제재하거나 하는 것을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불법행위 해도 그냥 모르쇠 하거나 눈 감고 다른 기업을 또 다른 외투 기업을 유치하는데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지자체인 거죠. 그냥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니또가 전 세계에 94개가 있거든요. 4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저희를 한번 고용승계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고용승계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외투기업은 솔직히 이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뽑을 때까지 세금 혜택 다 뽑고 그냥 도망가는 게 자기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용승계 해주면 다음부터는 계속 고용승계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도 맞고 구미도 사실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외투 사업장에 있었어요. 그 사업장 노조 만들고 한 달 만에 팩스로 자본 철수를 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못 싸웠던 거죠. 지금도 역시 작년에도 우리 구미에 동양전자투자를 오래된 사업장이 자본 철수를 결정했어요. 옵티칼처럼 싸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그리고 모르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모르지 않고 행정을 하는 사람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옵티칼 투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어쨌든 이 외국인 먹튀 부분에 대해서 방지법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 진행을 좀 해왔어요. 법안 발의라든가. 그렇죠. 법안 발의는 했고, 근데 사실은 법안 발의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았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법안을 추진하면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의원들이 자기들한테 별로 인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법을 안 만드는 거고, 그래서 발의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발의만 한다 하더라도 논의가 안 되는 거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까지 가고 법사위에 가고 본회의까지 가야 이게 넘어야 할 첩첩산중인데 실제로는 발의하는 거 이상을 해내지 못한 거거든요. 윤석열 작년에도 소위 이제 그 많은 순방 중에 내세우는 게 유일하게 투자 유치하겠다. 대한민국이 투자하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거부권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의힘에 현재 있는 의원들이 있는 한 통과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법 2, 3조처럼 노란봉투법처럼 아주 오랜 시간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이 사안을 폭로하고 소위 사회적으로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아지는 과정이 외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법안 통과도 쉽지 않고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효력가 있는 법안이 되기 안착되기 어려운 것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뭐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공공하게 하고 구미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서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돼버리면 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 기업이라고 해서. 그렇죠. 외국인 기업 원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간 예전에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들 때도 외국인 투자공단에 대해서는 노동상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야기 국회 안에서 파다했어요. 우리 진짜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명시화되지는 않았던 거지 법안으로. 외국인 투자구역에 노동상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 안에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외국 자본이 한국 사회에서 잘 진출하고 다수의 외국 자본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투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 사회도 일반적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자회사, 그룹사회사, 계열사들이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해요. 우리 아주 가깝게 아사히 글라스가 그런 건데요. 2015년에 우리 아사히 글라스 자회사인 한옥초자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 사업자 노동자 130명 다 고용 승계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로. 근데 이게 뭔가 해법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문제예요. 니토덴코가 한국 옵티칼 노동자들 11명밖에 안 남았고 너가 무슨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여기까지 밀고 온 거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고 특히나 이제 태평양을 고용해서 법률 대리를 맡긴 건 한국의 법은 그걸 허용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현재 법의 결정이 동의되지 않습니다.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법이 한국의 노동자의 생존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고 우리가 지키는 거고 저는 그래서 니토덴코가 결단할 수 있도록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외투 문제의 핵심은 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외투 기업에 주는 예를 들면 50년간 토지 무상 임대, 법인세 혜택, 그 다음에 뭐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취득세 면제 이게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건 세금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들에게 받지 않은 세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민들에게 받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들이 주는 돈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이 투여되는 돈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가 외투기업에 투자되어지는 이 모든 돈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 이 외투기업이 돈은 다 가져가고 실제로 도망갈 때 한국의 공권력까지 이용해서 철수하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야말로 이제 기가 막힌 경우거든. 이게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 국가가 주권 국가라면 이럴 수가 없다고요. 자국민들의 혈세로 외국 기업에게 특혜주고 그들이 먹튀하는 순간까지도 병력들 동원해서 그 국민들 세금으로 그 경찰들한테 출동하는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니토덴코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나는 이 문제를 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이들에게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 세금 그렇게 쓰지 마라. 오늘 아침에 동지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엄청 벅찼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나니 몸에 힘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여기 위에서 무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꼭 저희 두 발로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고용 승계를 쟁취하고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많이 모여주신 동지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 옵티카 투쟁 많은 관심과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대호가 아까 여기 앞에서 볼 때 저기 위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일어나서 본 게 아니라서 잘 실감이 좀 안 났는데 여기 앞에서 보니까 대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모두 엄청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뭐 직접적으로 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측에 좀 무언의 그런 저희의 힘을, 연대의 힘을 좀 과시를 한 것 같아서 조금 나름 괜찮았습니다. 뿌듯했고, 일본에 뭐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조금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 동지들이 여기 아시다시피 보시면 대부분 다 연세들이 조금 높으십니다. 뭐 어디 이동할 때나 다 지하철을 타고 지상철을 타고 이동을 하시고 상당히 많은 걸음수를 하는데 다 자기 일처럼 저희한테 연대를 해주셔가지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저희 투쟁에 뭐 열의를 다해서 해주시는 걸 보고 엄청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거는 일본에서도 뭐 공문 전달하고 그럴 때 조금 막히면 이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 통역을 바로바로 안 해주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일본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연대의 힘은 뭐 나이든 그 다음에 성별이든 그 다음에 뭐 지역이든 나라든 다 상관없이 연대로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뜻깊은 제가 느낀 점이었고요. 원래 이제 굉장히 추운 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 변화가 워낙 심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애시당초 있었고, 지금은 다시 날이 좀 풀리긴 했는데 저 위에가 평탄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나 팔이나 이런 데가 저리고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죠. 우리가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좀 그렇겠죠. 일상적 긴장이 있는 상태겠죠. 이게 뭐 작은 뭐 도발이든 큰 도발이든 회사가 매일 토요일까지 쳐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처럼 이제 소위 강제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병력이 배치되고 이미 일찍은 예고된, 사실 이제 그 당일 닥치는 것보다 그 닥치는 날까지 가는 과정이 이 동지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큰 부담과 긴장, 이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잠을 많이 못 잔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이제 수면제까지 처방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겉으로는 되게 담담해 보여도 엄청 많이 힘들구나, 버티려고 엄청 힘들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였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서 되게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이제 솔직히 한 달도 저희는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공농성 뭐 다른 고공농성 하는 이제 했던 사람들 보면 다 뭐 300 며칠 막 넘고 1년 넘고 이렇게 다 고공농성 하는데, 솔직히 저희 투쟁 시작도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요. 근데 고공농성도 30일 넘어가니까 좀 저희도 조금 걱정도 많이 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죠.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고, 지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온다는 거. 위에서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집에 하는 생활하고 완전 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이제 몸이 아파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에 올라앉는 것도 좀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안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아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네요. 아침에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는데 오후에는 정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 듯이 조용하고 나긋한 오후가 됐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많은 기운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지들 얼굴 보면 전부 다 기운이 없어 보여요. 다들 어저께 긴장하고 피곤해서 전부 다 지금 힘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어김없이 또 사측은 온다고 하니 저희가 잘하는 것대로 잘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던 대로 앞으로 잘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쟁! 소연숙 힘내자.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가족이 사실 큰 힘이에요. 가족이 지지하고 해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도 청춘을 바친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팽개쳐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고 싸워보겠다고 하니 지지해 주셨을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가족들도 바라실 거고 특히나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조합원들도 지금 그런 거거든요. 정말 이 투쟁 내가 너무나 옳고 정당하고 난 꼭 그 공당으로 돌아가야 해 하는 한편에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받고 있는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조합원들한테 남아있는 마음의 부담, 불편 이런 거죠. 이 연약하고 진짜 뭘 잘 모르고 공장 바깥의 세상은 정말 잘 모르는 이 노동자들이 이 싸움 앞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고 헤쳐나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뭘 전수해주기보다 이들이 우리한테 주는 깨달음, 교훈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 전혀 노동조합도 모르고 투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아서 싸워보겠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뭐 굉장히 높은 결의로 투쟁을 해가는 거 보면 노동자들의 변화도 신기하기도 하고 동지들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고맙습니다, 동지들.